부자에 난 오늘 세미나 주제는 부모님에게서 빌려서 낸 전세 보증금은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일까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 한쪽 당사자가 전세 보증금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뭔 소리냐? 그 전세 보증금 우리 부모에게서 빌려서 낸 거다. 부모님께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토의해 볼까 합니다. 우선 결혼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결혼한 지 1, 2년밖에 안 돼서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개인, 배우자 본인이 혼자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누구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든지 상관없이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는 주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1, 2년밖에 안 된 경우에도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남편이 낸 전세보증금을 5대5로 재산분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는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네, 특유재산이다. 그래도 상대방에게 이제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기여도가 인정되려면 몇 년은 혼인 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1년 미만이다. 그러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의 개념은 아니고 원상 회복으로 각자가 가져온 거 그냥 각자가 가져가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1, 2년이다 해도 이것도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 특유재산은 이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5년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 기여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기여도가 인정이 될 거고 정리를 하면 혼인기간이 한 1, 2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기여도가 인정은 안 되지만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세보증금 외에 또 어떤 재산이 있는지 또 생활비는 누가 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전세보증금에 뭐 대출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 대출 원리금을 누가 갚았는지 뭐 이런 걸 다 따져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전세 보증금이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하면 저희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에게로부터 이제 빌려서 한 돈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결국에는 빌린 돈만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더하기 빼기 하면은 결국엔 재산분할할 금액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부모님에게로부터 빌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이제 계좌이체를 받았다 그러면은 계좌이체를 받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단순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뭐 차용증을 쓰면 안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차용증 같은 건 사실 사후적으로 작성일자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용증은 이제 뭐 대여금의 증거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금전 대여로 볼 것인지, 어떤 경우에 정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하면서 대여금이라고 통장에 찍히게 하거나 계좌이체할 당시 빌려줄 돈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아예 공정정서로 받아두거나 아니면 뭐 매달 이자를 받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금전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다른 자녀들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내준 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정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상담한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혼하려고 했던 분이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되시는지 하고 여쭤보니까 전세보증금 자체가 남편 명의가 아니고 시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시아버지에게 보증금이 다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재산 분할할 돈이 없으니까 뭐 이혼을 조금 할 생각을 접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는데요. 뭐 지금은 이 부부가 현재는 뭐 잘 살고 계십니다. 아주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이나 딸을 둔 그 부모님들께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결혼 초에는 서로 성격이 또 잘 안 맞으니까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혼도 재산이 없으면 잘 하지 않고 조금 이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자녀분들 결혼시키실 때 전세 보증금을 그냥 주지는 말고 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전세 계약을 하실 때 부모님 명의로 계약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혼할 가능성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또 며느리나 사위도 부모님께 좀 더 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전세 보증금의 한정에서 토의했는데요. 이혼 소송하다 보면 전세 보증금뿐만 아니라 한쪽 배우자가 이제 부모나 아니면 제3자한테 빌린 돈이 자주 문제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입증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 소송에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